첫 번째 이슈는 조국 장관 부인 관련 수사 지금 검찰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뭔가 좀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잇따라 신문에 실렸습니다. 보겠습니다. 검찰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 통첩이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된 내용이군요. 정 교수의 수차례 소환 요구했지만 정신과 진료 사유로 버티기로 일관했다. 검찰에서 나와달라고 몇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수사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네요. 내일 이후엔 체포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조국 장관 직접 수사 가능성도 점차 거론이 되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은 이 정경심 교수가 언제쯤 나올까요? 어제부터 대기 상태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재를 해야 되고 뭐 사진도 좀 촬영이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자, 다음 관련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조국 장관의 집 PC에 조 장관의 딸 그리고 이 논문 그동안 논란이 됐어서 그 논문 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 증명서가 있답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조국 장관 집 PC에 딸 관련된 자료가 있는 거는 그렇다 쳐도 이 논문 교수의 아들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좀 뭔가 더 의혹이 불거졌어요. 검찰이 파일을 확보했다.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수 아들 조국 장관 딸이 증명서를 가져왔다. 뭐 이런 진술까지 지금 나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바로 서울대 인턴 증명서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서울대 인권법 센터장인 한임섭 교수, 조국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려진 교수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턴 의혹 관련 8시간 조사를 벌였는데요. 상당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좀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인의 경우 변호인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형사적 문제될 일 안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검찰 수사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 조사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일보에 따르면 소환 요구를 몇 차례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응하지 않게 되면 이제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나오라고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다 보고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응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그 절차죠.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건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외부 활동을 하는 걸로 좀 언론에 다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이런 점 등을 볼 때 검찰 입장에서는 고의적으로 안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더욱이 지금 조국 남편이 장관 아니겠습니까? 해당 그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장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늦어지게 되면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을 행사하겠다라고 조국 장관이 말씀하고 계셔서 안 맞죠. 보기 좋지가 않죠. 차라리 떳떳하시면 나서 얼른 조사를 받으시고 본인이 억울한 점 있으면 명명백백 밝힌 게 낫지 좀 장관이 되고 나서 오히려 어떤 특정 시점까지 조사를 늦춘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건강 여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소 힘들더라도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이 정경심 교수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경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SNS상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 표현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모습일까 궁금한데 일단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된 문문인가. 오늘 이거에 대한 아마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내용도 오늘 기사가 있더군요.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익성 이사, 이게 물음표 찍혀 있습니다. 검찰 가짜뉴스 명예훼손 모욕죄 수사다.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이 익성이라는 회사는요, 코링크 P, 지금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코링크 P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회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이 뭐 이사다, 뭐 이런 내용이 한간에 흘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러자 검찰이 가짜뉴스다. 이거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작한 회사 등기부 등본 유포. 뭔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이게 조작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거는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거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장유미 변호사. 네. 일단 검찰의 이런 반발을 보니까 이거는 전혀 아닌데 지금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글쎄요.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현재 이제 검찰 예.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뭐 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 이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반대로 검찰총장의 현재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됐다라는 일종의 유언비어를 이제 배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언비어.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코링크라는 이 아주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예. 회사의 또 핵심이 익성으로 지금 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익성의 대표가 뭐 현재 검찰총장의 부인이라거나 예. 하는 부분은 예. 이 당사자, 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의 어떤 예. 사회적 평판을 저해시킬 수 있는 그 허위사실 적시로 좀 분류할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뭐 명예훼손 그리고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는 예. 뭐 표현이 또 뭐 인터넷상에 기재가 됐다면 모욕죄로까지 의율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확대되기 전에 예. 좀 이런 부분을 그러게요. 손쓰겠다는 거 아닌가? 검찰로서는 이거는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총장의 부인 김모 씨가 익성의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글이 퍼졌다. 하지만 이는 김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코링크 PE 관계사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 글은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거 가짜군요, 그러면요.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참 갈등 국면입니다. 확실히 갈등 국면입니다.